네, 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바이오 이야기 나눠볼게요. 생물보안법의 미상원 통과로 연내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죠. 다만 트럼프 압박에 아스트라제네카도 약가 인하에 합의했는데요. 글로벌 빅파마의 국내 제약사 인수전 등 여러 이슈 속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먼저 생물보안법, 미국이 중국의 바이오를 겨냥한 그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내 입법화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게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면 국내 CDMO 업체들의 반사수의 기대감도 높아지는데요. K-바이오의 수혜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 이 생물보안법이 작년에 이제 통과가 될 거라고 기대감을 좀 갖고 있었는데 네. 사실 이게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DMO 기업들의 주가가 좀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이제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내용이 국방수법법 안으로 포함이 시켜서 이제 지금 상원을 최종 통과를 한 상태고요. 연내에 이제 뭐 대통령 승인이라든지 이런 서명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국이 지금 우려 기업으로 지정한 뭐 우시앱텍이라든지 우시바이오로직스라든지 BGI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사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 기업과 이제 거래라는 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빅파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하던 제품들을 다른 나라 쪽으로 지금 이동을 시켜서 공급망을 지금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 ST팜이라든지 CDMO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보면요, 집중해야 되는 종목들은 그래도 실적이 좀 받침이 되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다음에 ST팜을 가장 선도 기업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HK 이노행 같은 경우도 본업도 잘하고 있지만 이제 CDMO 쪽 사업까지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다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5가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함께 또 거론되는 5개 주요 종목들이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종목들 리스트업을 해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T팜 좀 주요한 종목으로 우리 좀 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앞서 우리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인수를 또 고민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비만이나 메시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임상 단계에 있는 쪽들이죠. 바이오텍들, 대표적으로 D&D 파마텍이나 한미약품 쪽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국내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가장 주목해야 되는 종목을 딱 지금 2개를 딱 2개인가요? 꼽아주셨습니다. 예. 일단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계속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는 것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비만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메쉬 치료제 같은 경우가 시장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미리 조기에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를 통해서 초기 선점을 하기 위한 어떤 경쟁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메세라를 이제 인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세라 쪽에다가 이제 플랫폼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D&D 파마텍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이제 갖고 있는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그쪽에서 지금 메세라 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직접적인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일단 이런 부분에서는 D&D 파마텍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로시라는 글로벌 기업이 89바이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 치료제에 관련된 기술 쪽에서는 사실 한미약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거든요. 네. 지금 임상 같은 경우도 지금 2개가 동시에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임상 2비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기대감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메시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지금 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미약품을 집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딱 거론되고 있는 2종목이 아무래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9월 중순에 한번 크게 시세 나오고 나서 고점 대비 살짝 쉬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D&D 파마텍과 한미약품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제약바이오는 이슈가
참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CDMO도 좋고 비만 치료제 메쉬 이쪽도 좋고요. 또 플랫폼 쪽도 기술 수출과 관련해서 여러 호재들이 나오잖아요. 바이오주의 투자 초점은 어디로 맞춰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반기 때 제약바이오를 좀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뭐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일단은 우호적인 상태인 거 맞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주요 학회들이 좀 쉬었다가 이제 연말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일단은 10월 17일 가장 먼저 있는 게 이제 유럽 종양학회가 이제 열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뭐 ADC 항암제라든지 비만 치료제 관련된 학회들이 연이어서 열릴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10월 말부터 시작해서는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학회에 조금 참여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일단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연히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실적 변동성이 좀 낮은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관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 충격에 자유로운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는 점.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롯데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 이제 현지 시설을 확보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세 충격에 자유롭기 때문에 이들 기업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CDMO 기업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ST팜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CDMO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고객사 쪽으로 관세를 전가하는 계약들이 대부분 돼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수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관세에 조금은 자유로운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휴젤이라든지 대용제약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관세를 전가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정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관세 자유로운 계약 조항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지금 뭐 에스모 같은 학회 일정도 있기 때문에 관련한 기업들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관세 충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쪽들 주목해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후 종목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다뤄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G엔솔 보조금을 제외해도 2개 분기 연속 흑자로 실적 회복세를 보입니다. 2차 전지 섹터에도 온기를 불어줄지 기대되는 가운데 중국의 광물 수출 통제라는 큰 악재가 등장했죠. 고급 리튬 이온 배터리 수출 통제도 예고되면서 우선 리튬주가 강한데 2차 전지주의 공략 포인트는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서 실적의 회복세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했고 무엇보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없이도 2개 분기 연속해서 흑자를 냈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하반기에도 그렇다면 이런 흑자 기조는 계속 이어질까요? 네, 일단은 이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씩 회복되는 것들이 주요 국가들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 캐즘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ESS 쪽에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3사 중에는 가장 빠르게 실적 회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8% 이상, 34% 정도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실적 예상치 대비했을 때 한 18% 정도 상회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급등 이후에 급락이 바로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영업이익은 확실하게 올라서는 모습이 보였는데 매출은 좀 감소하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 기대치를 좀 낮추는 요인이 됐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요했던 원인은 사실 LG화학이 최대 주주로 있는데 LG화학이 이 회사 LG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담보로 해서 차입을 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가 3조 가까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선반영되면서 일단 주가가 좀 빠졌던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이건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지분을 낮춰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자체의 어떤 수급적인 변동성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사 중에는 가장 실적 전환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낙폭이 나왔을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출 쪽이 감소하면서 시장의 기대치가 살짝 낮아진 부분도 있고 수급의 변동성도 짚어주셨어요. 호실적인데 왜 주가는 좀 등락하고 있지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 오히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너무나 견조하기 때문에 지금 낙폭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또 걱정되는 건 중국 쪽에서 광물 수출을 통제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커다란 악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워낙에 중국 쪽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만드는데 라는 그 이야기까지 같이 나옵니다. K 배터리의 직격탄 이야기도 나와요. 타격 얼마나 받을까? 이것 때문에 주가 더 밀리는 건 아닐까 걱정되네요. 근데 오늘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2차전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미국이 이제 중국을 압박하면 이제 중국은 또 이제 히토류라든지 이런 희소 광물들로 이제 반박을 하는 건데, 그래도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SNS에서는 또 우려감을 좀 낮출 만한 이런 언급을 또 해줬다 보니까 다시 또 관계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또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원래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오히려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광물 같은 것들에 대한 생산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서 지금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호주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칠레라든지 여러 가지 광물 자원들을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지분 투자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서 이런 충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 영역으로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이슈로 흔들릴 때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 지금 또 2차 전지 섹터는 아랑곳하지 않고 좀 시세 전반적으로 강하게 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와 2차 전지까지 정말 고민 많이 되는 두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 탑픽은요? 일단은 ST팜입니다. ST팜은 여러 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CDMO 관련된 기업이어서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 법안이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ဆွ려볼 수 있는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회사가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 올리고라는 RNA 치료제의 원료인데 이게 지금 수주 잔고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2억 4,30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 말은 작년 대비해서 거의 60% 가까이 급증했다는 건데 수주잔고는 아시다시피 직접적인 공급 계약입니다. 그래서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주잔고가 많이 쌓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실적 시즌에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올리고 생산 능력이 올해 하반기부터 30% 이상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수주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선제적으로 공장까지 증설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장 증설 효과까지 반영된다라고 하면 실적 레벨업과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HIV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탁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신약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임상 2회 이상 결과가 10월 달 학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어서 이 내용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인데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 정도 급증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실적이 더 고성장할 것 같습니다. 일단 2026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가까이 급증할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도 가능하지만 중장기로도 베팅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가격은 일단 전고점 저항을 좀 고려할 텐데 저는 전고점 최고가를 좀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만 5천 원 정도 선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8만 7천 원으로 전저점 부분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로도 중장기로도 볼 수 있는 ST팜 오늘의 탑픽입니다. 목표 주가는 10만 5천 원, 손절가는 8만 7천 원 설정해 주셨네요. 이어서 간단하게 AS 볼게요. PSK홀딩스가 57%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참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종목 추가적인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 회사는 반도체 공정 내에서 세정 장비죠. 디스컴 장비 국내 1위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리플로우 장비 쪽에서도 반도체 접합할 때 열처리 장비인데 이것도 이제 국내 1위입니다. 그래서 일단 HBM 공정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주가 늘면서 실적이 쌓이는 기업이어서 단기 트레이딩만이 아니라 중장기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약간 흔들림은 나오고 있지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기존의 4만 5천 원을 금방 빠르게 돌파했는데 6만 원 어떻게 보면 올해 최고점이죠. 6만 원 정도 선을 일단 목표가로 상향 조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